온타리오주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이 없다면 내년 3월까지 점진적으로 코로나19 방역 고삐를 해제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단계로 실내 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음식점과 술집, 헬스장과 카지노, 실내 행사장 등은 정원의 100%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용실과 네일샵, 박물관과 갤러리, 놀이공원 등도 가능합니다. 이들 업소는 반드시 참석자 전원의 백신 접종 완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트클럽과 성인클럽, 결혼식 피로연 등은 다음 달 15일부터 적용되며 역시 접종 완료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어 내년 1월 17일부터 추가로 완화됩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이후에도 코로나가 진정될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이때는 음식점과 술집 등의 백신 여권 사용이 자율화되고 식료품과 약국 등 필수 업소의 인원 제한도 해제될 예정입니다. 온주 정부는 내년 3월 28일을 코로나 관련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시점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때는 마스크 착용이 사라지고 스포츠 행사와 극장 및 콘서트, 직장 내 규제 등 모든 규정이 해제됩니다. 이 모든 조치는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확산세가 우려될 경우 지역 보건당국이 인원 제한과 거리 두기 등의 조치를 다시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온주의 자문기구는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겨울 동안 마스크와 백신 접종 등 코로나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추가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전국에서 호흡기 관련 질환 RSV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신생아에 유독 많이 발생하는 RSV는 주로 11월에서 3월 사이 유행하는데 올해는 일찍부터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선 여름철인 지난 8월 중순부터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신생아와 어린이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오타와 병원 응급실에도 올 들어 어린이 RSV 환자가 늘었고 퀘벡주 어린이병원에도 RSV에 감염된 아동들이 급증했습니다. RSV는 기침과 콧물에서 고열과 인후염,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고 폐렴이나 천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RSV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휴식을 취하면 일주일 안에 회복되지만 생후 6개월 미만이거나 조사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심각한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해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눈이나 코 등을 만지면 전파되고 감염자의 재채기와 기침 등을 통해서도 확산됩니다. 이에 보건당국은 자녀가 끙끙거리며 앓거나 숨쉬기가 힘들고 거칠어지며 창백하거나 파랗게 변하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증상이 아니라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면 외출하지 말고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환기 등 코로나 방역 수칙을 통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 영화들을 소개하는 토론토 릴 아시안 국제영화제가 다음 달 10일부터 19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열립니다. 한국과 캐나다, 일본과 말레이시아, 홍콩과 미국 등에서 만들어진 81개의 장단편 영화가 소개됩니다. 한국 영화로는 이승원 감독의 세자매와 홍성윤 감독의 그녀를 지우는 시간이 초청됐습니다. 영화 세자매는 문소리와 김선영, 장윤주가 자매로 출연해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기억의 매듭을 풀며 폭발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영화의 편집 과정을 다룬 영화 그녀를 지우는 시간은 OK 컷에만 출몰한다는 귀신을 소재로 악몽 같은 창작의 순간을 독특한 시야로 담아냈습니다. 또 한인 알버트 신 감독의 단편 영화 함께와 김보영 등 한국 감독들이 제작한 단편 영화들이 소개됩니다. 영화제 선정작들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유일하게 상영되는 영화는 개막작에 선정된 아일랜드로 평생을 부모님 집에 살던 수줍은 중년 이민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개막작은 다음 달 10일 오후 7시 30분 핫독 테드 로저스 시네마에서 상영됩니다. 릴 아시안 영화제 티켓은 릴아시안닷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성인 $9 49센트, 시니어와 학생은 $4 49센트입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정부 지원금을 선별 제공하도록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기업체와 개인 대상의 이 새로운 지원금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5월 7일까지 적용됩니다. 우선 기업 임금 보조금과 긴급 임대 보조금은 예정대로 내일 종료됩니다. 대신 여행과 호텔, 레스토랑 등 관광과 환대 업종에는 임금과 임대료를 최대 75%까지 지원해 줍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월 평균 매출이 40% 감소했고 최근 한 달간 매출이 40% 감소한 관련 업체가 대상입니다. 이 산업군은 아니지만 1년 월 평균 매출이 50%, 최근 한 달간 매출이 50% 감소한 타격이 큰 소상공인에게도 내년 3월 12일까지는 최대 75%, 이후엔 절반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코로나 추가 확산으로 인해 문을 닫는 업체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지원되는 캐나다 회복 지원금도 이번 주에 종료됩니다. 대신 봉쇄 조치로 인해 일을 중단해야 하는 근로자에게 매주 $300가 제공되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 혜택과 질병 지원금은 간병 혜택은 최대 44주까지, 회복 지원금은 최대 6주로 늘어납니다. 연방정부는 고용시장이 안정화되고 백신 접종률은 높아지며 코로나도 통제되고 있지만 아직 정상 회복은 아니라며 새로운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74억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식품안전청 CFIA가 미국에서 수입된 양파가 살모넬라 식중독균에 감염됐을 우려가 있다며 리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멕시코에서 수입해 미국 아이다호 헤일리 위찬 프로세스 공장에서 판매된 붉은색과 노란색, 흰색 양파이며 7월 1일에서 8월 31일 사이 온타리오주와 퀘벡 등에서 빅불과 피크 프레쉬, 시에라 마드레, 말칸 퍼스트 크롭, 프로소스, 임페리얼 프레쉬 등의 브랜드 이름으로 팔렸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인해 환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미국에서 650여 명이 식중독에 감염됐다며 리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버리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5세에서 11세 어린이용 파이자 백신 290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연방보건국이 어린이용 파이자 백신의 안전성 등을 철저히 검토한 뒤 사용을 승인하게 되면 즉시 290만 회분을 공급받아 각 주와 준주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에서 어린이가 파이자 백신을 언제 접종받을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어린이용 백신 접종에 필요한 주사기 등 관련 물품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며 백신과 함께 공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다음 달 2, 3일쯤 어린이 파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승인이 나면 수시간 안에 백신과 어린이용 주사기를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BC주의 누적 확진자 수는 20만 249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60만 명에 육박하는 온타리오와 42만 명대인 퀘벡, 32만여 명인 알버타에 이어 네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BC주의 일일 신규 환자는 어제 715명 늘어 닷새 만에 다시 700명대로 증가했으며 4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어제 연방정부가 발표한 백신 여권과 관련해 BC주 정부는 이번 달 30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한 주민은 연방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며 향후 국내외 여행과 비필수 업소 입장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알버타주에선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했으며 이틀 새 26명이 사망했습니다. 알버타주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연방이 발표한 백신 여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예방접종 증명서도 함께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가 해외여행 규제를 슬그머니 완화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 처음인데 앞서 정부 웹사이트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해외여행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지금은 여행 떠나기 전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백신을 모두 맞아도 여전히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변경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행 목적지의 최근 코로나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 두기 등 해당 지역의 공중 보건 조치를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해외여행에 대해선 더 이상 자제를 권고하지 않지만 크루즈에 대해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